안녕하세요. 많이 피곤하시죠? 어제 비록 한국 축구가 졌지만 파이팅 하시고 어제 새벽 4시에 많이 바쁘셨죠? 지금 딱 좋으신 시간인데요. 주무시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포츠 윤리센터 인권감사 연수비입니다. 자, 선생님들 그동안 스포츠 인권에 대해서 많은 강의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맨날 때리지 마라, 욕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셔서 뭐 그렇게 기분 좋은 강의는 아니실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선생님들과 함께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보다는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선생님들께서 대한군도협회 지도자이신 걸 알고 왔고요.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누구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강의 전에 잠깐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연수미이고요. 퀴즈입니다. 보기가 4개가 나갈 거고요. 여기서 아닌 거 하나 골라주시면 돼요. 1번, 나는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다. 제가 어디 가면 항상 국가대표 출신이라고 이제 종목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돼요. 2번째, 나는 대학을 졸업한 아들이 있다. 2번째입니다. 3번째, 나는 체육행정가이다. 4번째, 나는 스포츠 심리 상담사이다. 여기서 아닌 게 한 개 있습니다. 뭐, 네? 선생님 나오세요. 여자 선생님 나오세요. 제가 작지만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학부는 사회복지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석사는 스포츠 과학과에서 심리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체육행정가로서 유도에서 2년 근무를 했고요. 필드하키에서 8년 근무를 했고, 야구에서 2년 근무를 했고, 테니스에서 4년 근무를 한 체육행정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경기 등록이라든지 아니면 심판 관리라든지 한 15년 정도 체육행정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을 졸업한 아들 둘이 있습니다. 뭐 이거나 말거나 제가 성에 일찍 눈을 떴는지는 모르겠는데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고요. 일단 둘 다 대학을 졸업해서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누굴까요? 그러면 남편입니다. 남편은 유도 국가대표 선수 10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선수 생활을 20년 했고 국가대표 코치와 감독을 했습니다. 런던 올림픽과 도쿄 올림픽 때 여자 국가대표 감독을 했습니다. 제가 스포츠 인권 강의를 하게 된 계기는 제 아들들이 둘 다 야구선수 출신이에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야구를 했어요. 13년간 야구를 했고요. 또 이제 남편이 지도자 생활을 20년을 했고 제가 스포츠 행정을 15년 하면서 스포츠의 가족으로서 스포츠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되고 대물림이나 악순환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하에 그래서 뒤늦게 스포츠 인권 강의 공부를 해서 지금 2018년 대한체육회의 스포츠 인권센터를 거쳐서 지금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에서 인권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 윤리센터 소속으로 인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포츠 인권을 하기 전에 먼저 인권의 개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인권의 개념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람답게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모든 사람의 권리라는 게 인권인 거죠. 사람이 권리권. 기본권하고 다르게 이 인권이라는 거는 생리적으로 사람이 태어나면 무조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갖게 되는 게 인권입니다. 선생님들 다 기억나시죠? 이거. 이게 뭘까요? 흡연. 흡연이죠. 담배 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사무실에서 피는 거고요. 그리고 버스, 그리고 비행기. 이게 버스 정류장이에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흡연은 그 어느 곳에서도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전 궁금한 게 그렇다면 이 흡연이라는 게 예전에는 몸에 참 좋았는데 지금 안 좋은 걸까요? 갑자기? 아니죠. 흡연은 정신 건강에 좋을 수 있습니다. 흡연이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흡연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반드시 있거든요. 답답하고 괴롭고 이런 것들을 흡연으로 풀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체적으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 담배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도 몸에 해로웠습니다. 그런데 10년 전부터 흡연이 이제 잘 안 되죠. 안 되게 되었죠. 이게 생각의 차이, 가치관의 변화인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스포츠 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욕해도 괜찮고 때려도 괜찮고 가둬놔도 괜찮은데 왜 갑자기 안 돼? 예전에도 나빴고 지금도 나쁜데 이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권이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혜택을 받고 있는데 옛날부터 예전부터 우리가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게 뭘로 보이세요? 노예예요. 그죠? 노예 여기 이게 뭘까요? 쇠사슬이에요. 지금은 남녀노소 다 평등하고 인간의 권리가 있는데 200년 전에는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냥 사고 팔 수 있는 물건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목에다가 쇠사슬을 가지고 이렇게 배에다가 칸칸이 왜? 더 많이 실어 날라야 되기 때문에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똥을 싸고 오줌을 싸도 그냥 밑으로 내려가고 옮겨야 되는 거예요. 왜? 사고 파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예전에 200년 전만 해도 노예한테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인권이 갑자기 좋아졌을까요? 많은 시행착오와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었겠죠. 이건 100년 전입니다. 여성분들이 나오는데요. 100년 전만 해도 여자들은 투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50년 전만 해도 여자는 운동에 참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캐서린 스워치는 67년도에 마라톤에 참석을 했었지만 이제 저지를 당했고요. 다시 50년 후에 다시 참석을 해서 똑같은 등번호를 달고 이렇게 마라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인권이라는 것이 여러 사람들이 다 노력한 끝에 우리가 지금 가질 수 있는 것들인데요. 스포츠 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 아이가 또 제 남편이 운동을 하면서 겪었던 것들이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똥물이 있습니다. 똥물에 계속 맑은 물을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맑아지겠죠. 저는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스포츠 인권 강의를 하러 다닙니다. 어제보다 한 방울 맑아지는 스포츠 인권을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다 존중을 하시면 좀 더 밝은 스포츠 인권의 미래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권의 역사를 할게요. 인권의 역사를 이제 퀴즈 나갈게요. 제가 선물을 또 준비해 갖고 왔거든요. 자, 인권의 역사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18세기 1세대 권리로 해서 230년 전 프랑스 혁명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미국이 어디에 식민지였죠? 영국 식민지. 선생님. 영국 식민지. 네, 선생님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영국 식민지 맞습니다.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는데요. 네, 미국이 자기네들은 세금을 안 내고 영국한테 야, 돈 좀 더 내봐, 뭐 좀 더 내봐 계속 하니까 미국이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자기네들은 이렇게 세금을 안 내고 물건도 안 내면서 우리한테만 계속 내라고 하네? 하고 독립을 선언을 하죠.
그런데 힘이 없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누구? 프랑스였죠. 야, 프랑스, 나 미국인데 영국이 너무 맨날 돈 달래서 너무 힘들어. 좀 도와줄래? 오케이, 도와줄게. 해서 프랑스가 미국을 도와줘서 미국이 독립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전쟁하면 뭐가 들죠? 군자금. 맞아요. 돈이 들어가요. 프랑스가 미국을 도와줘서 이기긴 했으나 프랑스가 힘들어졌죠. 그래서 프랑스도 이제 귀족하고 성직자는 세금 낫네요. 평민에게만 야, 좀 세금을 더 내봐. 힘들거든. 더 내봐, 대마봐 했더니 이제 프랑스도 프랑스 혁명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한 게 프랑스 혁명이에요. 그렇다면 프랑스 혁명은 자유평등 박애라고 합니다. 문제 나갈게요. 프랑스 국기 색깔. 프랑스 국기 색깔 아시는 선생님? 네, 선생님. 파랑, 하양, 빨강. 감사합니다. 맞추셨어요. 저 선물이 계속 나갑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프랑스 국기는 파란, 하양, 파란, 흰색, 빨강으로 자유평등 박애입니다. 이 프랑스 혁명이 인권의 시작이고 그것을 시작으로서 인권의 역사가 만들어진 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9세기 2세계 권리라고 해서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가 어떻게 죽이죠? 사람들을? 맞아요. 가스에서 죽이고 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죽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다시 인권에 대해서 혁명이 일으키게 된 게 제2세대 인권의 발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20세기에는 연대의 권리라고 해서 박의 국제적 협력의 주력성이 있게 돼서 이렇게 230년 전부터 역사가 흘러오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선생님들하고 세계 인권 선언문을 30개를 보실 거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인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1조부터 30조까지 한번 보시고 내가 저런 혜택을 받는구나, 저런 게 있었구나 보시고 공통되는 단어 2개 저한테 맞춰주시면 돼요. 세계 인권 선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토론과 회의 끝에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제4조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타인에게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 제5조 누구도 공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초우 또는 혐오를 받아서는 안 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이나 법례에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해 법원에서 문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누구도 함부로 체포, 구금,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신분을 받을
제11조 모든 사람은 형사재판에서 최선의 변호를 보장받아야 하고 유죄입증 전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 제12조 개인의 프라이버시 가족 주택 통신에 대해 타인이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되며 어느 누구의 명예와 평판에 대해서도 타인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 영토 안에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살 수 있다. 또한 그 나라를 떠날 권리가 있고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다. 제14조 모든 사람은 밖에는 비해 단계 난처를 구할 권리가 있다. 제15조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아무런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국적 변경의 권리를 거부당하지 않는다. 제16조 성년이 된 남녀는 인종, 국적, 종교의 제한을 받지 않고 결혼할 수 있으며 가정을 이룰 권리가 있다. 다만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남녀는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제17조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20조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절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21조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공직을 맡을 권리가 있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3조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합리적인 노동시간과 정기 유급 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의 권리가 있다. 제25조 모든 사람은 식량, 의무, 주택,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26조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초등 기초 교육은 무상이고 의무적이어야 한다. 제27조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한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학문적 진보와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의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체제에서 살 자격이 있다. 제29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한 인간으로서 의무를 진다. 제30조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해치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네. 선생님들 세계인권선언문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으시죠? 저도 없었어요. 저도 그냥 스포츠 인권이라는 것만 시작을 하면서 아 스포츠 인권 사람이면 그냥 인권이지 왜 스포츠 인권이야 왜 굳이 스포츠만 따로 떨어놓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스포츠 인권만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스포츠 심리를 하면서 인권 공부를 했는데 아 내가 이렇게 모기하고 존귀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존엄한 사람이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고 전 이거 처음 봤을 때는 눈물이 났어요. 아 내가 이렇게 존귀한데 허투루 살면 안 되겠구나 정말 잘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 볼 때마다 떨리기는 해요. 자 퀴즈 제가 문제 유출은 했죠.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가는 말 2개 있어요. 모든 사람. 자 감사합니다. 이제 선물이 이렇게 무섭군요. 갑자기 막 손을 주시고 너무 앞에서만 하셔갖고 아까 뒤에서 누가 아까 선생님 여기요.
거기 뛰어요? 양말 좋아요. 스포츠 양말. 뉴발에서 제가 선물하려고 안 사왔어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세계 인권 선언문을 보셨고요. 자, 인권의 유형은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노동권, 생명권 이렇게 5가지로 나눠집니다. 저보다 인권을 많이 아시는 분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스포츠 인권을 하기 전에 인권의 역사, 흐름을 보시고 인권을 이해하시면 왜 내가 이렇게 소중하고 우리가 스포츠에서 인권을 지켜야 하나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자, 자유권은 모든 인간의 신체, 표현, 사상, 정보의 자유를 지키고 행사하는 것, 그리고 평등권, 모든 것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사회권, 모든 인간이 기본적인 의식주를 누릴 수 있는 권리, 최저임금이랑 실업급여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시급, 최저시급이 얼마일까요? 자, 손 들어주세요. 이제 안 보여요. 선생님, 9,160원 정답입니다. 제가 바쁘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루하시고 힘드신데 이렇게 선물 받는 재미라도 있으셔야죠. 그쵸? 그럼요. 감사합니다. 자, 사회권은 그렇고요. 노동권은 노동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생명권, 생명의 가치를 존중받을 권리입니다. 자, 스포츠 인권 넘어갈게요. 스포츠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차별 없이, 스포츠 인권은 인권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차별 없이. 스포츠 인권에서 제일 핵심은 차별입니다. 차별 없이 신체 활동 및 스포츠에 참여하여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말합니다. 자, 지금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스포츠 인권의 현 주소입니다. 스포츠에 만연된 폭력, 성폭력이 있고요. 운동에만 전념하는 시스템으로 학습권 침해로 인한 기초교육 및 직업 다양성 상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은 교실 들어갑니다. 수업도 듣고요. 대학교는 시합점 제로, 그러니까 C제로 이상 받지 못하면 시합 자체를 못 듭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운동할 15년 전만 해도 교실이 어딘지 몰랐었어요. 왜냐하면 진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업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운동을 그만둔 친구들은 학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뭘 해먹고 살지 난감한 거예요. 학습의 부재로 인한 직업의 다양성을 상실했다는 거죠. 다음은 오랜 학습소 생활로 자유권 침해 및 제한된 인간관계, 그리고 결과 중심의 승리 중상주의로 매몰됐고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폭력의 정당화, 폭력의 묵인, 폭력의 재생산인데요. 정당화는 맞아야지 돼, 욕을 먹어야지 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당화됐던 거죠. 그래서 계속 묵인되어 오고 이걸 신고하면 나한테 또 불이익이 올 것 같아서 신고를 하지 못했던 거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순환됐던 거예요. 이거 영상을 보시면 YTV에서 났던 건데 국가대표 선수들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빙상계의 심석희 선수 외에도 성폭력 피해자가 더 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국가대표 선수 중에 성폭력을 경험한 사람이 10명이나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선수들도 이런데 일반 선수들은 오죽할까 싶은데요. 역시나 수십 명이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피해자 중에는 초등학생도 있었습니다. 홍성욱 차정윤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대한체육회가 한남대 산학협력단에 의회에 작성한 스포츠 성폭력 실태 조사 보고서입니다. 조사에 의한 국가대표 선수 598명 선수 가운데 4명이 성희롱과 성추행 등 성폭력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남자 선수 1명과 여자 선수 6명은 신체 부위와 외모에 대해 야한 농담을 듣는 등 성희롱을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보다 상황이 심각한 성추행 피해는 여자 선수 4명이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체를 강제로 접촉하고 팔베개와 마사지 등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조재범 전 코치에게 폭행에 이어 성폭력까지 당했다고 밝힌 심석희 선수와 마찬가지로 성폭력 가해자는 대부분 지도자였습니다. 성폭력을 당한 장소는 훈련장과 경기장이었고 이 중 대한체육회가 관리하는 진천 선수촌이 가장 많았습니다.
경기장과 경기장의 선수 대기실, 락커룸과 지도자 대기실은 외부인 출입도 제한되고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폭행의 사각지대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대한체육회는 CCTV를 설치하고 락커룸에도 비상벨을 설치한다고 밝혔지만 사후 약방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전에 신고하시는데 경로라든지 그런 것들 다 안내를 해서 교육을 시작을 전화를 했습니다. 하루에는 지금 저희가 그 무지명 수사이기 때문에 너무 확인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폭력 실태 조사가 선수들과 대면 형식으로 이루어진 만큼 실제 피해자는 더욱 많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피해를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해결되지도 않은 거고 괜히 또뭐 소문만 나서 내가 선수 생활을 더 이상 못하게 되는 하는 그런 두려움이 신고를 안 하게 하는 그런 피나는 노력 끝에 국가대표가 돼서도 성폭력의 손길에서 벗어나지 못한 선수들. 정부와 체육회의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관리와 관심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추석입니다. 이게 2019년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국가대표가 아닌 일반 선수 1000여 명 가운데 이제 넘어갈게요. 이 조금 전에 보셨던 뉴스에 저도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남대학교 산업협력단에 수주를 줘서 연구분석을 하고 이제 저도 이때 발표 때 갔었는데 초등학생부터 실학팀까지 요건 물론이고 성폭행 다 많이 받는 걸로 나와 있었고,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오히려 성추행은 조금 적은 편이었어요. 신체적으로 이제 발달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거의 욕을 많이 하죠. 맞고 욕하는데 나는 맞아야지 시합을 잘하는구나. 나는 욕을 먹어야지 정신을 차리는구나. 그런 스포츠 성폭력에 대해서 내성이 생긴 친구들이 많았었고요. 대학생이나 실업팀 같은 경우는 이제 육체적으로 이제 성숙하다 보니까 성적으로 이렇게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보시면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보면 이제 뭐 미체조협회라든지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스포츠 관련된 모든 나라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것들이 문제되고 있잖아 라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에는 아예 마주쳐 안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지금은 이런 교육이나 생각의 차이, 가치관의 변화로 해서 그런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해도 변한 게 없네가 아니라 점점 그런 것들이 수면 위로 나오면서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뭘까요? 왜 스포츠 인권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거는 엘리트 스포츠예요. 지금은 엘리트 스포츠라는 말보다는 전문 체육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엘리트라는 말은 소수의 선수들에게 집중 투자해서 국제 메달에서 지금은 국위선양이란 말도 쓰지 않습니다. 국제대회에서 메달 획득의 가능성을 높이는 스포츠, 성적주의의 스포츠 강소국 패러다임이 진양하는 이 제도 때문에 지금 스포츠 인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엘리트 스포츠는 국가주의, 제국주의와 연관되어 있는데요. 나라가 어려울 때 체력은 국력, 나라의 힘을 체육으로 보여준다는 생각하에 소수의 선수들에게 승리 주사임주의를 주면서 또 이런 혜택을 주는 거였죠. 태릉 선수, 전 세계적으로 선천이 있는 나라는 저희 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태릉 선수는 건립하고 체육 특기자. 지금은 체육한 학생은 체육과에 진학을 하지만 예전에 10년 전만 해도 제 남편 유도를 했거든요. 근데 친구들을 보면 유도학과 나온 친구들이 없어요. 회계학과, 영문학과, 경영학과. 그냥 스포츠만 잘하면 다 특혜를 주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육 전문학교, 체중, 체고, 체대. 그리고 올림픽에서 메달 내면 남자분들은 어디 안 가죠? 군대. 그런 혜택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제도. 아시죠, 선생님들? 올림픽에서 메달 떼고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에서 메달 떼면 점수가 포인트가 모여서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갑니다. 이런 혜택을 주다 보니
때려도 성폭행을 당해도 욕을 먹어도 그냥 묵인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스포츠 인권 침해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인권 침해에는 폭력, 성폭력, 일상적 통제, 학습권 침해가 있습니다. 폭력에는 얼차례, 폭언, 놀림, 욕설, 체벌이 있고요. 그리고 성폭력에는 외모평가도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동의 없는 신체 접촉, 그리고 음란물 공유하기, 학습권 침해, 그리고 수업 참여 제한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선수가 반드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도자가 선수를 하겠지. 아닙니다. 선수가 상급생이 자기보다 어린 학생한테 할 수도 있지만 시합을 잘하는 선수가 동급생 중에 시합을 못하는 친구도 괴롭힙니다. 스포츠 성폭력의 종류에는 성폭행, 강간, 유사강간이 있는데요. 혹시 강간과 유사강간의 차이점 아세요? 다 성인이신데 잘 모르시죠? 강간은 남자의 성기와 여자의 성기가 만나는 걸 강간이라고 합니다. 동의 없이 남자의 성기와 여자의 성기가 만나는 걸 강간이라고 하고요. 유사강간은 하나는 성기예요. 남자의 성기든 여자의 성기든. 그런데 다른 하나는 성기가 아니죠. 물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남자가 남자를 성폭행하기도 합니다. 여자가 여자를 성폭행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유사강간이라고 합니다. 성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가슴, 엉덩이 및 다른 신체 부위의 접촉, 성적 침해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은 성적 부족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어나 행동, 그리고 사이버 성폭력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네. 제가 최근에 성교육을 받았는데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성희롱과 성추행의 이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네. 바뀐 게 네. 그 안면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는 사람끼리의 이런 그 성추행, 성에 대한 이게 만든 게 네. 성희롱으로 되고 네. 모르는 사람끼리의 이 관계에는 성추행으로 분류가 됐다고. 감사합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포츠 윤리센터에서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보수교육을 하는데요. 저희 이제 스포츠 윤리센터에서 나눠준 교환으로 제가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나 아니면 대학 스포츠협회에 이제 인권교육센터에서 받은 자료를 제가 합해서 했는데요.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스포츠 인권보다는 성교육에 관련된 것 같은데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폭행에는 강간, 그리고 강제적인 유사성행위를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추행은 강제고, 그리고 바지 벗기기, 그리고 성희롱은 음란물 시청 강요, 사이버 성폭력은 불법 영상 촬영, 그리고 불법 영상 유포 등이 있습니다. 자, 성폭력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 손을 많이 잡아도 되겠니? 이거는 동일까요? 동의가 아닐까요? 예스 아니면 다 동의가 아닌 거예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 차를 마실 때도 신체적 접촉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단하게 다가를 즐길 수 있는 차를 마실 때도 동의가 필요하다는 영상입니다. 보통 이제 성폭력, 성적 자기 결정권, 동의 나오면 성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불쾌하실 수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 동의라는 의미를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성고정관념인데요. 성고정관념이라는 건 여자다운 것, 남자다운 것, 빨강은 여자, 파랑은 남자, 이런 성적 고정관념을 말하는데요. 여기 보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에 대한 고정관념입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다음부터 넘어갈게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남자아이가 양보하는 것이 낫다. 저희의 성고정관념은 그래요. 여자하고 싸우면 뭐해?
걔 이어서 뭐 하겠다고 라고 옛 어른들이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성평등은 누구든 성별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 것, 특정성을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여자아이에게 총이나 자동차 장난감을 선물하는 것은 정서 발달에 좋지 않다. 예전에 여자는 그 인형을 가지고 놀았어야 되고 남자는 로봇을 가지고 놀았어야 됐어요. 예전에. 그런데 그런 것들은 물건이나 놀잇감을 선택할 때 성별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자아이는 상냥하고 친절해야 사회생활을 하는 데 유리하다. 여자가 여자다워야 된다고 하는 것들, 남자가 남자다워야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성폭력이나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만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 남녀를 불문하고 상냥한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생물학적 차이는 존중하되 성격의 특성까지 규정짓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남자아이가 머리를 기르거나 화장을 하는 것은 자아 정체감 형성에 좋지 않다. 이거는 저희 교환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다른 것들이 나온다고 해서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으로 아이들의 외모를 지적하지 말아야 한다. 네. 말씀한 걸 따라하다 보니까 이 책하고 책은 이런 아무리 이해가 안 되는 교재가 지금 거의 다 글자가 다 없어요. 선생님, 왜냐하면 이들이 PPT라서 제가 이렇게 겹쳐져서 나오는 것들은 맨 위에 있는 것만 보이셔서 안쪽에 있는 건 안 보이셔서 그래요. 교재가 지금 안 보여요.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처음부터까지 그거 받아 적다가 지금 이거 시험 보세요? 시험 보세요? 시험 문제라는 게 빼앗은 건지 아니라는데. 이거는 시험 안 보실 거고. 시험 안 보실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 이뤄야 되는 것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시험 안 보신대요.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오늘 시험 보시죠? 그 시험에는 안 나와요. 네, 안 나오고요. 저는 스포츠윤리센터 소속이라서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나 인권교육 받았어, 증명서 줘 하고 할 때 그때 제가 필요해요. 우리 소속 강사 받고 너 쟤한테 강의 받았으면 인권 강의 1시간 받은 거 인정해주게, 그런 정도예요. 죄송해요. 자, 다음 이제 넘어갈게요, 선생님. 네, 여자아이는 교사나 간호사, 남자아이는 군인, 경찰, 의사 등 더 적합한 직업이 존재한다. 남자, 여자 직업은 따로 없다. 아시죠? 자, 성폭력의 오해와 진실입니다. 성희롱은 사소한 문제다. 피해자한테는 성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고 그로 인해서 운동을 그만두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행위 전은 지금은 실태 퇴출되는 거. 그 얼마 전에 2016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테니스 코치가 10년 전에 미성년자 때 성폭행을 당했어요. 10년이 지났죠. 지금 스포츠 인권이 나면서 그때 신고한 게 그때 발의가 돼서 10년 구속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뿐만 아니라 예전의 일도 신고하시면 다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희롱은 무시해버리면 그만이다. 상황에 따라 일일이 다 대꾸하는 것 자체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고 무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시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소극적인 행동, 성희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오히려 성희롱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적인 농담, 신체 접촉은 운동부의 활력소가 됩니다. 피해자는 극도의 불쾌감, 모욕감, 수치심, 분노 등 정신적인 피해로 훈련 방해 및 경기력 저하, 운동을 중단하는 계기가 되고요. 운동부의 신뢰가 깨지고 좋은 선수도 잃게 됩니다. 성희롱은 개인사일 뿐이다.
오랜 시간 동안 스포츠계에 꼬리 박혀온 잘못된 인식이 만든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보면 그런 것도 성폭력이세요. 이렇게 여자 선수가 있으면 특정 부위를 계속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어요. 특정 부위만. 남자의 특정 부위도 보시는 분이 있어요. 내지는 그런 말들 있죠. 야, 넌 가슴이 커서 뛰면 불편하겠다? 이런 말들. 나는 재밌자고 웃자고 했지만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거나 수치심을 느끼면 장난이 아니고 그건 신고당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예전엔 됐습니다. 지금은. 예전에 됐다는 건 예전에 맞았는데 지금은 아니야 라는 게 아니고 예전에도 안 됐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영상에 보여드렸던 흡연 그 영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담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해롭습니다. 가치관의 변화로 지금은 흡연이 안 되는 것과 같이 이런 인권적인 문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안 좋은 건 맞습니다. 예전에 됐던 거는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된다고 확실히 답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가치관의 변화라는 거죠. 세상은 바뀌었잖아요. 지금 예전에는 교실도 모르고 그 다음에 공부도 안 하고 했지만 지금은 다 하고 있거든요. 2000년대 그 시드니 올림픽 때 장수영 선수인가 그 중학교 선수가 있었어요. 그 선수가 올림픽 선발전에서 선발이 됐어요. 그런데 선수는 2000년 해야 되는데 장희진 선수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중학교 선수 장희진 선수가 이거는 교재 없어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장희진 선수가 중학생인데 올림픽 선발전에서 선발이 된 거예요. 2000을 해야 되는데 나 2000 못하겠어요. 왜? 나는 기말고사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대한수영연맹에서 제명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요. 수영은 사랑하고 좋아해. 그렇지만 이게 나의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그리고 어른들이라고 해서 다 지혜롭지는 않아 라고 인터뷰했던 게 생각이 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인권적인 문제가 우리가 다시 한번 가까이 모든 사물을 정면으로 보느냐 아니면 옆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의 전환이 밝은 세상 그리고 우리가 스포츠를 행복하고 즐겁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희롱은 신체 노출로 인해 발생한다. 이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막 이렇게 탑만 입으면 성폭행을 해도 된다는 뜻인 거죠? 저런 게. 그러면 집에 문을 열어놓고 도둑이 들었어요. 그럼 누구 잘못인가요? 네? 문 열어놓은 사람 잘못이죠. 도둑질을 갖고 가라고 문을 열어놨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도둑질하는 것이 나쁜 거지 문을 열어놓은 것이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렇게 입고 다니니까 저렇게 행실하니까 해도 되지라는 생각은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단지 친밀감의 표현인데 과민 반응 아니야.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받는 상대가 불쾌하다. 그렇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장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폭력 사건의 공통점은 나는 허락하지 않는다. 네, 라고 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동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정하지 않았습니까? 상대방의 허락을 받지 않은 성적인 접촉은 모두 성폭력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점은 침묵하는 것은 허락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까 동의 영상 보셨죠? 예스! 아니면 다 동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스만이 동의라는 걸 모든 생활에 접목시키시면 아마 이해하시는데 편하실 것 같아요.
이로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에는 대한체육회에서 신고도 받고 조사도 하고 교육도 했는데요. 지금은 스포츠 윤리센터에서 홈페이지나 아니면 전화 그리고 이메일, 방문 등으로 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스포츠 인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